혹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은 그 언어 영역은 준비를 했고, 지금 시간이 별로 안 지나서, 아이고, 논리 추리 조금 하다가, 마무리 죄송해요. 여기 바로 뒤에 있군요. 네. 요거 좀 하다가 잠깐 쉴게요. 오늘 보신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해설을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거는 나중에 좀 이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로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1번 문제에서 전제를 하고 있는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라고 하는 표현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조건들을 바로 기호화를 한 다음에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연결을 하면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저 중에 이제 만약에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뭐 기호화를 한들 서로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이 거짓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모두 참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좀 이제 문제를 좀 편하게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점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논리적으로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에는 거짓말인 것도 있지만 이때는 맞고 저 때는 틀리는 알 수 없는 것들도 다 포함이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호를 하면서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을까를 따질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건문과 사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이제 이런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조건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죠. 교실이 조용하거나 복도가 깨끗하다. 자, 이 교실이 조용하거나 복도가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성립해도 맞는 저 문장이 사실인 이유는 적어도 저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되고 둘 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사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확정적인 게 그 밑에 있죠. 교실이 조용하지 않다. 교실이 조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교실이 조용하거나 복도가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 교실이 조용하지 않으니, 그죠? 복도가 깨끗하다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문과 일단 사실을 구분을 하고 시작은 사실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실이 조용하지 않고 복도가 깨끗하다가 이미 우리한테서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적인 정보가 나왔을 때 그 정보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를 항상 따져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교실이 조용하지 않다, 복도가 깨끗하다가 이미 나왔다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느냐? 그렇죠. 2번에 있잖아요. 복도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정한 사실과는 이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된다. 항상 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저거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제 뭐랄까요,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저 조건문이랑 이 사실을 다시 좀 연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풀이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거 적용할 수 있네. 눈이 오면 교실이 조용하다. 근데 교실이 조용하지 않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대오명제 취해서 눈이 오지 않는다. 1번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복도가 깨끗한데 눈이 오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도 넓고 눈이 오지 않는다. 운동장이 넓다가 나오는 거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도출할 수 있는데 2번만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중에 사실이 제가 표시해 놓은 것 같은 두 가지 문장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시험 기간이 아니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아, 이거 아니네. 죄송해요. 시험 기간이 아니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저거는 이제 그 조건문이고. 이거 두 개군요. 이거 두 개. 네. 죄송해요. 그럼 경호가 커피를 마시든가 혹은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성립을 한다는 거고. 밑에 거는 어때요? 밑에 거는 더 확실하죠. 미나가 도서관에 가고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둘 다 성립해야 저 말이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로 주어진 거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따져야 되는데 얘를 기반으로 해서 네 번째 동그라미를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경호가 커피를 마시든가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시든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는 건데 이미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가 주어진 셈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경호가 커피를 마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성환이가 수정과를 안 마시면 경호가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가 주어졌다면 다른 옆에 있는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따져봐야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동그라미 저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 이거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만 봐가지고는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저 위에 있는 조건문이랑 좀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 이 둘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네요. 일단 시험 기간이 되면과 시험 기간이 아니면은 완벽하게 서로 다른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미나가 도서관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미나 도서관 또는 이제 성환 수정과 엔드죠, 엔드. 죄송해요. 엔드 성환 수정과가 지금 성립을 하는 상황에서 시험 기간이 되면 미나가 도서관에 간다. 근데 이제 미나가 도서관에 간다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시험 기간입니까? 그건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면 미나가 도서관에 간다고 했지 미나가 도서관에 가면 시험 기간이다라고 한 적은 없고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미나가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3이라고 볼 수 없는 게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니면 경호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경호가 커피를 마시면 대호명에 취해서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시험 기간이면 미나가 도서관에 간다. 뭐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있겠네요. 경호 커피. 그러니까 3번처럼 경호가 커피를 마시면 시험 기간이다. 맞고 경호가 커피를 마시면 타고 가서 미나가 도서관에 간다. 맞고 근데 5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거나 경호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거는 아까 제가 했던 얘기처럼 이 두 가지 동그라미를 통해서 나오는 거네요.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시험 기간이면 시험 기간인 거고 아니면 안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개발한 그 이제 요령은 뭐냐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일단 구성하는 거예요. 성립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구성을 하고 그 사실로부터 선택지 결론이 도출되느냐. 그래서 저라면 시험 기간이냐, 시험 기간이거나 시험 기간이 아니다. 그럼 이제 제3의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시험 기간이면 기간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시험 기간이 아니면 저 조건문에 따라서 경호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거나 경호가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3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사실이 없습니다. 그죠? 다 조건문이에요, 다. 근데 희한하게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저 5가지 선택지 중에 4가지는 이미 사실로서 확정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되게 희한한 문제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 문장들을 기호화해서 이어본다라고 하면 날씨가 시원하면 기운이 난다. 그리고 날씨가 시원하고 기운이 나면 배가 고프다. 그럼 날씨가 시원할 때 배가 고프다면 집중이 되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기호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시원할 때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얘도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시원함과 동시에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두 조건이 성립을 해야 이 디귿 문장의 전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집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이제 입법고시 기출 문제인데 여기서 굉장히 좀 이제 그 뭔가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원할 때라고 했으니까 저것도 조건의 문제다. 그래서 시원할 때 배가 고프다면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지금 요 두 문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원하면 기운이 난다고 했고 시원핸드 기운이 나면 고프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시원이면 기운이니까 시원한 순간 기운까지 충족이 돼서 고프다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면 배가 고프다가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립을 한다면 집중이 되지 않는다가 결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런 이제 관계가 성립하면 집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과 이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가 사실로 판명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집중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그럼 제가 오른쪽에 해놓은 것처럼 낮 집중이면 차분이다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저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문을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뒤집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요 2번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면 B다랑 똑같은 게 not A 또는 B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그 위에 다른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A 또는 B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밑에서 A다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까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랬지? 경호가 커피를 마시든지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시든지. 근데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 그랬다고. 그럼 이제 B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죠. B가 성립을 하든 안 하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점에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A이다라고 주어져도 B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해. 근데 not A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A가 아니라는 거니까 무조건 B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등치 관계를 좀 이용하시면 부정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좀 편하게 아실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뭐 또는 뭐라고 나왔을 때 그거를 부정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각자를 부정한 다음에 or를 and로 5로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였지. 그래서 조건문이 사실은 마냥 조건문은 아니고 사실처럼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적어도 성립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실처럼 볼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A면 B다를 not A 또는 B다라고 바꾸고 그거를 갖다가 아니다.